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중흥그룹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 2세 경영권 승계 과정, 특히 아들 회사인 중흥토건이 어떻게 그룹 중심으로 확 컸는지 공정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2007년에 자산 12억, 정말 작은 지역 건설사였잖아요, 동일건설. 근데 이게 17년 만에 자산이 5조 4천억, 그룹 지주사인 중흥토건으로 큰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공정위 발표 내용을 보면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아버지 정창선 회장의 중흥건설. 여기가 최대 주주인데 2015년부터 한 10년 동안 아들 정원주 부회장의 회사, 그러니까 중흥토건이랑 그 계열사들 사업에다가요. 총 3조 2천억 원 규모. 이 정도의 신용보강을 그것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그냥 돈을 탁 준 게 아니고요. 아들 회사들이 대규모 부동산 PF 대출을 받을 때 아버지 회사인 중흥건설이 그냥 공짜로 보증을 서주거나 아니면 그 자금 보충 약정이라는 걸 해준 거예요. 아, 자금 보충 약정이요? 네. 만약에 사업하다 돈 모자라면 중흥건설이 대신 갚아주겠다 뭐 이런 약속인 거죠. 사실 이게 없었으면 중흥토건 신용만 가지고는 그 정도 큰 돈 빌리기는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 신용도를 그냥 담보로 삼아서 아들 회사가 사업 크게 벌일 수 있게 판을 깔아준 셈이네요. 그렇죠. 그 결과로 그룹 내에서 힘의 균형도 확 바뀌었겠는데요. 네, 완전히요. 실제로 그룹 자산 중에서 중흥토건 계열 비중이 2015년에는 한 25.7% 정도였는데 올해는 86.5%까지. 와. 네, 완전히 그룹 무게 중심이 옮겨간 거죠. 정원주 부회장 본인도 예전에 조세심판원에서 이런 구조 개편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고요.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역시 2021년 대우건설 인수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컸죠. 이 M&A 하나로 당시 한 9조 원대 그룹 자산이 그냥 단숨에 20조 원대로 뛰었으니까 와, 이건 진짜 퀀텀 점프네요. 네. 그 인수가 어떻게 보면 승계 구도의 마침표를 찍은 거죠. 당시 시공능력 평가 5위였던 대우건설을 딱 인수하면서 중흥토건이 명실상부 그룹 핵심으로 딱 선 겁니다. 지금 중흥토건이 대우건설 지분 40.6% 가진 최대 주주잖아요. 이 인수자금이 한 2조 1천억 들었는데 이거 마련하는데도 사실 중흥건설의 그 보이지 않는 신용지원,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2023년에 중흥토건이 지주회사로 전환했고요. 이걸로 이제 정원주 부회장, 그 밑에 중흥토건, 또 그 밑에 대우건설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딱 완성된 거네요. 사실상 승계 작업 끝, 그쵸? 네, 맞습니다. 성과도 확실했죠. 중흥토건이랑 계열사들이 이 지원 등에 업고 사업 엄청 키워서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 6조 6천억 원에 이익이 1조 700억 원. 와. 시공능력 평가 순위도 2014년에 82위였는데 올해 16위까지 그냥 수직 상승했고요. 정원주 부회장 개인적으로도 지분 가치 오른 거 빼고도 배당금만 650억, 급여 51억 해서 한 700억 원 넘는 이익을 직접 챙긴 거죠. 하지만 공정위는 이 전체 과정을 불법으로 본 거죠. 네. 공정위는 이게 정상적인 계열사 거래 수준을 넘었다. 총수 일가한테 부당하게 이익 몰아준 거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 8곳에 총 180억 원 과징금 때리고 지원 주체였던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거고요. 근데요, 지원 규모가 3조 원이 넘는데 과징금이 180억 원.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법한데요. 네, 그런 비판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 설명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있고 또 정창선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 못해서 개인 고발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번 제재가 부동산 PF에서 흔히 쓰이는 그 자금 보충 약정 있잖아요. 이걸 사익 편취 수단으로 보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거예요. 아, 첫 사례군요. 네, 이건 앞으로 다른 그룹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할 때 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중흥그룹 사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기업 승계라는 게 단순히 지분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 자원하고 복잡한 금융기법까지 동원되는 아주 길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시장의 공정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흥그룹 쪽은 일단 공정위 결정 내용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요.
벌써 정원주 부회장 아들, 그러니까 오너 3세죠. 정정길 씨가 대우건설에서 경영수업 받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아, 벌써 3세 준비군요. 네. 2세 승계 마무리되자마자 벌써 다음 세대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기업의 화려한 성장이나 M&A 소식을 들을 때요. 그 이면에는 혹시 오늘 본 중흥그룹처럼 잘 보이지 않은 내부 지원이나 어떤 구조적인 재편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게 시장 전체의 공정한 경쟁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